마녀 팜필레의 변신 마법. 포도주 가게에서는 포도주를 담을 포대를 만들려고 양가죽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떨어진 양털의 색깔이 부인이 가져오라고 했던 금발의 색깔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얼른 양털 몇 가닥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치미를 뚝 떼고 부인 앞에 머리털 대신 양털을 내밀었어요. 당신과 밀로 씨가 만찬에 가 있는 동안 부인은 그 털들을 이용해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청년을 집으로 끌어들여 사랑을 나누려고 한 거예요. 마법 재료를 담은 램프에 털들을 태우자 주인을 불러들이는 마법의 연기가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팜필레는 화를 내면서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후 밤이 깊었을 때 양털의 주인들인 양가죽 포대들이 집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들은 발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토티스는 그 상황을 설명하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트로이 전쟁에서 양떼들을 절멸시킨 큰 아이아스처럼 양가죽들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거예요. 나는 큰 아이아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라고 이미 말했잖아. 토티스의 농담에 긴장이 풀린 나는 진지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로 인해 모든 사건들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구나. 미안한 마음을 털어내고 싶다면 한 가지 부탁을 꼭 들어주면 좋겠어. 팜필레 부인이 마법을 부리는 장면을 나에게도 보여줘. 나는 오래전부터 마법을 시전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 알겠어요. 루키우스,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부인의 시중을 들다가 마법을 부릴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꼭 당신에게 알려줄게요. 나는 팜필레의 마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큰 모욕감으로 인해 비참했던 기분이 사라져버린 것과 동시에 엄청난 욕구가 몰려왔습니다. 토티스 또한 어젯밤 휴전했던 것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격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며칠 뒤에 늦은 밤에 포티스가 내 방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팜필레 부인이 짝사랑하는 청년을 차지하기 위해 동물로 변신해서 찾아가려고 마법 의식을 시작했어요. 지금 다락방으로 가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숨소리마저 줄이며 다락방으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작게 심호흡을 한 뒤 문틈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팜필레 부인은 변신 마법을 준비하려는 듯 몸에 걸친 모든 옷들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커다란 상자를 열더니 마법의 용액이 든 용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묘한 향기가 나는 용액을 온몸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온몸에 깃털로 보이는 것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양팔을 높이 벌리자 커다란 날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펑하는 소리와 함께 팜필레 부인은 부엉이로 변신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몇 번 날개짓을 한 후 활짝 열린 창문을 통과하여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한참 동안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멍했던 정신이 돌아오자 포티스의 손을 잡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토티스,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소원을 들어줘. 팜필레 부인이 바른 변신 마법의 용액을 나한테 갖다줘. 부탁을 들어주면 난 쿠피도가 되어 너를 영원히 베누스로 섬기며 살아갈 거야. 그러자 포티스는 나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루키우스, 내가 저 테살리아 마녀 몰래 밤마다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졸여왔는지 알잖아요. 당신은 그런 나를 버리고 떠나려는 거군요. 내가 유피테르의 전령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짓을 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받을 거야. 토티스, 나는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람이 되는 방법도 모른다고. 부엉이가 되면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건 간단한 일이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팜필레 부인이 다시 사람으로 변신할 때마다 늘 시중을 들었거든요. 샘물에 월계수 나뭇잎과 아니스를 정해진 비율로 넣은 뒤 그 물을 몸에 뿌리면 돼요.
내가 계속 조르자 포티스는 나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간 뒤 상자에서 마법 용액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용액을 받아들고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생애 첫 마법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뚜를 벗어던진 듯 판필레처럼 온몸에 용액을 발랐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본 모습을 흉내내며 팔을 높이 들고 날개가 생겨나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내 몸에 빳빳한 털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손가락들이 하나로 뭉쳐지며 발굽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꼬리뼈로부터 긴 꼬리가 자라났습니다. 포티스는 비명을 내지르며 경악했습니다. 가톡쇼. 루키우스 작가님, 이번 9화에서 포티스가 언급한 큰 아이에스는 누구인가요? 그리스 신화 중 하나인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입니다. 덩치가 큰 것으로 유명해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던 동명이인과 구별하기 위해 큰 아이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아킬레우스가 독화살을 맞고 전사하자 그의 유품인 갑옷과 방패 등을 물려받기 위해 또 다른 영웅 오디세우스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다른 장군들이 오디세우스의 편을 들어 무구들을 빼앗기자 분노심에 빠져 장군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알아챈 아테나 여신은 그를 실성하도록 했습니다. 환각에 빠진 큰 아이아스는 들판 위의 양떼들을 장군들이라 착각하고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뒤 전쟁을 패배로 몰고 갈 뻔했던 사실을 깨닫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주인공 루키우스가 술에 취해 양가죽 포대들을 도적대라고 착각하여 싸움을 벌인 상황과 확실히 비슷하네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